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떤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태계, 환경 얘기하면서 건강한 생태계라면 또 안정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생명 다양성이라던가 생태계 평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핵이나 포핵 많은 얘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기후 변화, 기후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구는 일단 어떤 상태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열출입 관계를 열수지라고 하는 것, 지구 열수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 복사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구, 대기, 우주 간의 열출입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우리가 받는다고 치면은 그 100을 모두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것들은 30%가 반사 산란이 되고요. 대기로 흡수되는 거 23, 지표면 흡수하는 거 47을 흡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100 중에 70을 우리가 흡수하는데요.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을 우리가 받는다고 치면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것은 116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그 116이 모두 방출되어 가지고 모두 우주 바깥으로 나가냐? 그러진 않아요. 이 대기에서 다시 재복사가 일어나서 대기에서 흡수되고 또 그 안에서 재복사가 일어나서 웬만한 양들은 다시 돌아오고 우주로 손실되거나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거나 하는 양 70%만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됩니다. 즉 태양에서부터 받는 양이 100인데 그 중에서 70만 우리가 흡수를 하고요. 지구에서부터 방출하는 게 116인데 그 중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게 70. 그래서 우리는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에서 이 모든 에너지들을 다 우주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복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재복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복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 대기 중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하는 걸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온실효과라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달 같은 경우에도 복사 평형을 이루지만 거기는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 복사 평형 온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는 온실효과 때문에 적절한 평균 온도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나마 따뜻한 기온에서 따뜻하다는 게 달이나 다른 행성들 따뜻한 기온에서 복사 평형 온도가 유지되는 평균 온도가 유지되는 건데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예전에 메테인 연소도 우리 봤다시피 온실기체가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많이 방출되게 되면서 온실효과, 이 대기의 재복사가 점점 더 강화되게 돼요. 그렇게 강화됨에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가 복사 평형 온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옛날에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엔 글로벌 히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지구가 따뜻해지네, 온난해지네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열수지가 변동되게 되고요. 그 변동되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피드백, 되먹임 작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진다가 아니라 그 온도가 올라지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뭄이 일어나면서 나무들이 더 산불이 잘 납니다. 산불이 나면 그 산불이 나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지구는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면서 전 지구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하면서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들을 만들어갑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이 모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긴 오지만 그 모든 에너지가 모든 전 지구에 똑같은 양이 오지 않습니다. 적도 지역에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오고 그 극지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받는 에너지가 적은데요. 다만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적도 지역에서는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게 되고 반대로 극지방은 부족하게 돼가지고 적도 지역은 많이 받지만 적게 배출하고 극지역은 적게 받지만 많이 배출하게 돼서 적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극지역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살지 못하고 어디는 살 수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 대기 대순환이나 혹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들로 인해서 이 극지역이나 적도지역, 에너지가 남는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 에너지들이 전달되면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요즘에 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어떤 환경 오염들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바뀌고 있어요. 대기 대순환 같은 게 보면 맨 극지역은 극동풍, 가운데 편서풍, 적도 지역에 무역풍이 돌면서 이 에너지를 순환하게 되는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바뀌면서 이 무역풍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불게 돼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해류를 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표층해류가 이동하게 됩니다. 표층해류는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높은 온도로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바람 때문에 섞여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표층해류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되고 동쪽에 남는 지역에는 차가운 심층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서쪽에서는 따뜻한 표층해류가 쌓이다 보니까 그 표층해류가 가라앉는 침강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그 침강하고 계속 이동하니 표층해류 그 있던 곳이 빌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차가운 심층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심층해수에는 영양분이 많은데요. 즉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영양분이 많은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쪽에서는 가물지 않게 적당한 표층해류 때문에 따뜻하니까 적당한 비가 내려주고 동쪽에서는 차가운 심층해수가 올라오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이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약해지면은 이 물이 표층해류가 서쪽까지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강도, 용승도 적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쪽 해안은 평소에는 따뜻한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따뜻한 표층해류가 많은 곳이었는데 비교적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물게 되고요. 반대 동쪽도 충분히 차가워야 되는데 심층해류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뜨거운 표층해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심층해류보다 표층해류가 계속 있다 보니까 홍수나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합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서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라니냐도 하나 그려놨는데요. 세 번째 그림. 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질 때도 있어요. 문제는 엘니뇨가 일어나고 무역풍이 약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약해졌던 게 약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해지게 되면은 표층해류의 침강도 그리고 심층해류의 용승도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반대로 비가 오긴 왔었지만 그전에도 비가 오긴 왔었지만 적당히 왔었다면 집중호우,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차가운 심층해수가 올라오긴 했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가물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엔 사막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황폐해지면서 사막을 변해가는 현상인데요.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정이상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건조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저기 또 기역자가 빠졌네요. 왜일까요 이번에? 자, 이 현상은 북위, 남위 30도 정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지역이 이 대기와 표층 해류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고장나게 되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물론 이 사막화에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어요. 대기 대순환 변화로 인해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변화하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람의 역할도 있단 말이죠.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 산림 파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 화석 연료를 떼고 있지만 그 화석 연료를 떼는 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우린 에너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지금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태블릿,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불 켜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이런 기기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작업들로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들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역할, 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산업혁명도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역할이란 여기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젠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 같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해수의 순환,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대기대 순환,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옛날 내용들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